당신은 지금 진짜로 행복합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더 높은 직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그것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었던 연구. 무려 8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연구. 그 연구가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이 오늘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오래 살까요? 명문대 졸업생이 더 행복할까요? 열심히 일하면 결국 성공할까요? 85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는 말합니다. 전부 틀렸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성공한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때는 1938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대공황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냄새가 피어오르던 시절. 그해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가? 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팀은 두 그룹의 남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입학한 268명의 청년들. 이들 중에는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스턴의 가난한 뒷골목에서 자란 청소년들. 456명의 소년들. 집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그룹, 총 724명의 인생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설문지를 보내고 5년에 한 번씩 주치의에게서 건강 기록을 받고 10년마다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뇌를 스캔하고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기쁨도 기록하고 슬픔도 기록하고 결혼과 이혼도 기록하고 성공과 실패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구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학자들이 늙어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세대 학자들이 이어받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는 85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연구 대상자들의 자녀, 손자들까지 포함해 1,300명 이상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연구의 책임자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월딩거입니다. 그는 2015년 TED 강연에서 85년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했고 그 강연은 지금까지 5천만 뷰를 기록하며 역대 TED 강연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85년의 연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를 편의상 데이비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1942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총명하고 야심이 넘쳤습니다. 졸업 후 명문 로펌에 취직했고 40대에는 파트너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집, 좋은 차, 사람들의 존경. 그러나 연구팀이 그를 50대에 다시 인터뷰했을 때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내가 없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청년 시절에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80%가 넘는 청년들이 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50%가 답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연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는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도 행복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계의 온도가 높았던 사람들, 즉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5세, 60세 연봉이 평균 14만 1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9천만 원 더 높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관계가 오히려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IQ는 IQ 110에서 115인 사람들과 IQ 150 이상인 사람들의 최고 소득을 비교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병이 있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심장병도 아닙니다. 코로나도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교수 로버트 월딩거는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구의 30에서 60%가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조사에서는 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장 외로운 연령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노인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틀렸습니다. 가장 외로운 연령대는 16세에서 24세, 즉 청년들이었습니다. SNS 팔로워가 수천 명이고 매일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는 그 세대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월딩거 교수는 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 의학 데이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특정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만성염증이 높았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높았습니다. 수면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일찍 죽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밤 이르비 씨의 전화에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두고 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가 발견한 가장 무서운 사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혼한 상태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면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CEO이면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CEO의 절반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팀이 50대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80대가 되어서도 기억력이 훨씬 더 좋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50대의 갈등이 많았던 관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관계는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85년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공개됩니다.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85년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침표 85년의 연구, 724명의 인생, 수십만 페이지의 데이터,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연구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수가 아닙니다. 친구가 100명이냐 1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80대에 가장 행복했던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티격태격했습니다. 싸우고 불평하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믿음이 신체적 고통조차도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갈등이 많고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기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단 하나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관계를 돌봤습니다. 월딩거 교수는 이것을 social fitness라고 부릅니다. 운동처럼 관계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말합니다. 관계는 운동처럼 의식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약해진다고. 가제봄년간 가장 행복했고 가장 건강했고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도, 아이가 생겨도,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지켰고, 이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성공의 공식이 틀렸다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해야지. 좀 더 성공하면 가족과 함께하겠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친구를 만나야지. 85년 연구는 말합니다.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후회한다고.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 아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85년 연구가 밝힌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둘째,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를 지킵니다. 넷째, 외로움은 흡연만큼 우리를 빠르게 죽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은 관계를 의도적으로 꾸준히 가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관계에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것이 85년의 연구가 증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